자,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단독 보도로 한동훈 출마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난 건 아니고 예. 12월 개각 명단에 빠졌다. 그 말은 어떤 그 의미로? 말은 뭐냐면 이게 집권 여당의 한동훈 카드가 치밀하게 깃쳐서 나온 게 아니고 예. 갑자기 한동훈 던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동훈 스스로 던졌다는 자가 얘기죠. 발전해서 던졌던 이게 것이다. 윤석열과 집권 여당이 기획됐으면요. 예. 지금 개각 명단에 한동훈이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예, 아니에요. 예. 그거 아마 동아일보도 너무 갑자기 출마 기조하니까 그걸 받아본 것 같아요. 그거 한동훈 명단 빠졌었다는 얘기는 최근까지도 한동훈은 전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는 한동훈을 이번에 출마를 시키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 스스로 나서서 대구 방문도 하고 정책 행보를 해왔다. 결정을 했더라도 정말 최근에 했다는 얘기죠. 예. 정말 최근에. 12월 개각을 아마 정도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없다는 얘기는 결정을 대통령 윤석열과 합의를 하더라도 아주 최근에 했을 거고. 근데 한동훈이가 걸려있는 모든 태블릿 범죄는 윤석열이 공범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도 알 수밖에 없죠, 이 상황을. 당연히 한동훈이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윤석열이 한동훈을 빼주지 않겠어요? 그럼 12월에 개각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 동아일보가 짚어놨더라고요. 네. 원래 공직자는 이 90일 안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됩니다. 90일 전에. 네. 출마할 사람은. 그럼 한동훈은 4월, 우리 15일 날 총선인가요? 4월 10일. 4월 예. 10일인가? 예. 그러면 1월 10일이나 뭐 7월 10일 정도에 이제 예. 나가야 되는데, 그럼 12월 중순 개각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1월 달에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1월 달에 또 나중에 또 내보냅니까? 근데 비례대표는 30일 전이에요. 네. 이건 비례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라면 이제 한동훈 장관은 지금 개각 명단에 만약 빠져 있다면 비례대표 후보로 갈 가능성이 있다. 비례대표로 간다는 것은 결국 총선을 본인이 진두지휘에서 상위권으로 번호를 받고 간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추측이 모든 가능하네요. 언론이 한동훈이 전국을 지휘해야 되니까 비례대표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 선거를 좀 취재해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건 아닌 게, 첫째로는 한동훈이 만약에 비례로 나와서 선거 지휘하려고 그러면요, 그때 하면 돼요. 지금부터 설쳐서 이제 그러면 한동훈을 이제 경계할 거 아닙니까? 경계 레이더에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죠. 진짜 비례로 나올 생각했으면은 2월 달에 나오면 되는 거야, 2월 달에. 그때 깜짝 카드로 와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11월 달부터 나대가지고 그 카드가 그럼 4월 달까지 유지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집권 여당이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거 들어올 때는 그냥 그 닥쳤을 때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이게. 왜 지금부터 설치냐는 거죠, 이게. 자,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로 변 대표도 받아들이시는 거죠. 뭐 비례든 뭐 지역구든. 저는 지역은 절대 못 나간다고. 지역은 못 나간다. 왜냐면 제가 한동훈 나오면 내가 무조건 지역 들어간다고 이제 몇 번을 떠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이미 민사하고 형사에서 제가 압도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지역이 강남에 들어가든 대구에 들어가든 제가 들어가서 일주일만 현수막에다 갖다 붙이고 뭐 공목을 던져버리고, 제가 아무리 못 나와도 지지율 5%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토론에서 저랑 붙고 무슨 수로 승부를 하겠어요,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지역은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변 대표가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한동훈 지역구 출마하면 나간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면 됩니까? 아니, 한동훈 입장에서 제가 한 10번 이상 떠들었고 그 조회수들이 막 100만, 200만짜리도 있어요. 예, 예. 그걸 나온다고 안 믿고 예. 얘 그냥 말이니까 제가 출마. 그때 제가 진짜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예. 제가 지금 나가가지고 예. 전단지 그냥 다 뿌려버리고 뭐 이랬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시겠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네, 변 대표께 그러니까 예. 당연히 나가죠. 당연히 나가는 그러니까 것이고, 한동훈은 그러면은 비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은 변희재 대표와 일점 불사를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아니죠. 지역구로 안 나오는, 그러니까 지역구 안 나가고 지금 비례 나간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분석해 보니까 야, 12월 날 개각이 안 나와? 그러면 1월 달에 안 나와? 그러면 2월에 비례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말씀을 좀 이어서 가면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방문해서 엄청나게 환대를 받았다.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찬반 양론은 일단 있던데 지역에 있는 보수 언론들은 뭐 한동훈 장관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던데, 일단 그 영상 잠깐 보시고 한동훈 장관이 왜 대구를 갔으며 대구는 실제로 보수의 본산이 맞느냐는 이제 질문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역민 의견은 딱 반반으로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지역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인사들은 당기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일면 주요 기사로 총선 신호탄 쐈다, 동대구 역서 3시간 동안 팬미팅이란 자막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시민에게 일일이 덕담하는가 하면 수험생에겐 내 시험운 가져가라는 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당직자들도 한 장관이 대구를 방문함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동대구역에서 한 장관과 사진도 찍고 꽃다발을 건네는 것은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한 장관에게 보여준 건데 그걸 정치적 시각으로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도층 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의 시민들은 한 장관이 본인 스스로 정책 행보를 위해 대구를 찾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처신은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대구가 어떤 데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가서 저렇게 하면 전국적 인물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수의 본산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고식을 하러 간 건지.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요. 예, 서울 잘 못 돌아다닙니다. 예, 툭하면 대구 가죠. 네. 툭하면 대구 안동 가고. 실제 만약에 한동훈 정도가 서울 강남이라 칩시다. 강남이라고 쳐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보수형이지만은 또 강남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다르잖아요. 젊은이 네, 같은 예. 경우는.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 제가 따라다녀서 보니까 정말 일반 시민들이 저 국힘당 그 후보 보면요. 정말 뭐 욕설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 실제로 국힘당 선거 똑바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네니까 아시겠지만은 한동훈 정도가 강남에 떴다 칩시다. 그러면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요. 손가락질하고 이게 나올 겁니다. 네, 못 들어가요. 윤석열도 한동훈도 서울 쪽이나 수도권은 계속 대구만 가는 거죠. 그나마 대구가 그래도 아직 윤석열의 지지율은 과반은 무너졌지만 끝장내자. 윤석열 끌어내자. 여기까지는 안 갔단 말이에요. 다수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저런 정도 연출하려면 지금 대구밖에 없는 거죠. 딴 데는 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지금 민생 행보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환영받을 지역이 없다. 그래서 아니 물세례 맞는 잘못 걸리면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 순방 나가는 것도 알고 보면 국내에서 대통령을 반기는 데가 없기 갈 때문에 데가 없어요. 없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감들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한테 뭔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국으로 보내자. 그러고 가면은 뭐 대구에 가서 힘을 좀 얻자.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갔다 하면 다 대구 안동이지 예. 딴 데를 못 간다니까 이 정권 사람.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 저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전국적 인물로 또는 보수의 대표성을 가진 정치 또는 자기 대권 주자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대구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면에 머리 기사로 머머리 이제 사이드 하여튼 일면 사이드 기사로 다루면서 한동훈이 와서 뭐 인기가 뭐 보통 팬덤 수준이고 아예 이제 유명인들한테 사인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찬양 일색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네요. 대구라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정말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예. 거대한 스튜디오를 이용한 거죠. 이건 뭐 예, 사실상 예. 스튜디오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구에서 한동훈 장관을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은 완전 쇼일 수밖에 없는 게 법무장관이 대구에 행차한 이유가 3시간 팬미팅을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3시간을 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기획하고 간 거 아니에요. 저 연출하려고. 근데 꼭 대구의 그 젊은이들이 한동훈을 너무 좋아서 그렇기보다는 일단 다른 데보다는 좀 적대감은 적겠죠. 대구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유명 연예인 온 거예요. 예. 그럼 그냥 사진 찍는 겁니다. 기념으로. 그 정도 갖고 이제 열화 같은 지지인 것처럼 쇼를 한 거죠. 저도 뭐 대구에서 산 지가 한 30년 정도 되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열화와 같은 성원 또는 지지 사인을 받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기자 출신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야, 대구 민심이 원래 저렇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제로 국정 운영 철학이나 또는 기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또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반감들이 어찌됐든 너희들 치르니까 누구든지 보수 쪽에 오면 나는 일방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감정의 표출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그 민심을 민심 그대로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분들도 대구에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의 그 여론조사가 타 지역보다는 우호적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정말 크게 지지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미 과반 지지는 한참 전에 무너졌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적대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은 좀 유명인이니까 요즘에 그 젊은 층의 그 세태가 그래요. 내가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 왔다 그러면 사진 찍는 거지. 이게 한동훈 예를 들면 김대중에 열광했던 거나 막 노무현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건.